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최근 폭스바겐과 애플 등 해외 업체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을 등한시하는 듯한 태도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초중고등학교 15,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했습니다. 작가, 화가, 지휘자, 작곡가, 사진가, 만화가 등 음악, 미술, 문화 분야가 28%로 가장 많았고요. 감독, 배우, 가수, 아나운서, 기자 등 영화, 연극, 방송 분야가 27.6%, 미용사, 디자이너 등 미용, 패션 분야가 23.3%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43.5%는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위 세대들의 장래희망 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전히 획일적인 교육을 잘 받길 바라는 어른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윌슨 필립스의 홀드 온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2년 전에 발생했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차량 사전 예약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 없이 사실상 중단됐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에서도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왔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 점을 숨겨왔다는 게 더 반발이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참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해외 소비자들에 비해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또 배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YTN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폭스바겐이 판매 재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2년 전에 국내에서는 이제 판매 중단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판매 재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난해 배출가스 서류 조작 사건으로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해당 차량에 대해서 대규모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예. 근데 폭스바겐 코리아가 새로 출시되어 판매하는 3개 차종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새롭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은 게 맞다면 판매 재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난해 있었던 정부 제재는 그 해당 모델에만 국한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서 무슨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아니었고요. 예, 전체적인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아하. 일단 독일 폭스바겐이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초였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요. 미국 법무부와 무려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국내 집단 소송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서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행정재판, 또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예. 형사재판에서는 폭스바겐 코리아 재직한 피고인들 중 한국인이사 한 명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지만 한국인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정재판은 2017년에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신청한 서류 조작 관련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예. 그런 환경부의 처분이 국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들이 환경부 리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예. 여전히 소송 계속 진행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 소유자들 수백 명이 폭스바겐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관건은 이제 손해가 무엇이냐 이런 심리가 좀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사건도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런 손해를 봤다는 것을 개인 소비자들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그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기가스 서류 조작으로 인해서 과연 손해를 입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불법 그런 배기가스 조작 그런 세부적인 부품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그걸 어떻게 입증해낼지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네. 근데 미국에는 어쨌든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해서 43억 달러, 약 한 4조 5천억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냈는데 그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배상이 실제로 좀 부족한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소송 제도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어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벌금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그 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손을 들은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집단 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해외 업체들이 좀 덜 겁먹는다고 할까요? 법적 제재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조치를 발빠르게 했고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발뺌하는 입장이고 기소된 당시 사장은 재판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위법이 아니라고 조작은 위법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미국에는 또 추가로 현금 보상까지 또 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또 신차 예약 판매를 한다는 것.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폭스바겐 아우디 제품을 사줄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서류 조작해가지고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시킨 폭스바겐 코리아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 형사조편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피고인 중 한 명인 폭스바겐 코리아 전 대표이사가 2017년 6월에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 건강상을 이유로 2017년 7월 또 11월에 열린 형사재판에 불출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법제도상 폭스바겐 측이 자국민의 형사처벌만 피하도록 해주면 회사가 입을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소비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반성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신차 판매, 재판매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예. 법적인 문제를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고 있는데요. 경실련에서는 이제 지난해 가을부터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 환불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폭스바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독일 다임러 그룹의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 소비자들을 좀 기만한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대항하는 캠페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가 다른 기계류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기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입장에서 다른 공산품들과는 다른 별도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보상 등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실련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법 제정 캠페인을 펼쳤던 것인데요. 예. 지난해 10월에 국회는 하자 있는 자동차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 개정안 내용에도 아직까지도 까다로운 교환 환불 요건이 규정돼 있거나 또는 자동차 회사가 사전에 수락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교환이라든지 환불, 리콜 조치를 하는 걸 보면 똑같은 제품이 여러 나라에 다 팔렸는데 어디 나라는 자발적으로 리콜도 해주고 교환도 해주고 환불도 해주는데 또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얘기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바꿔주거나 교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법제도상의 미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지금 아까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과연 현실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 법제도의 실효성이 걱정되는데요. 예. 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스스로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예.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분야 이쪽에서는 보면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소비자들의 권익이 철저히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애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형 글로벌 기업인데요. 주력 상품인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나니까 이제 나중에 사실을 인정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대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에서는 배터리 성능 저하는 소비자를 위한 조치다.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애플은 아이폰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시인하면서도 추운 곳이나 또는 충전량이 적을 때 갑자기 기기가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였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애플의 변명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만약 애플의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판매를 했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의도를 알고 구입 여부를 선택했을 텐데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숨기고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후에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들은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보상 절차도 이게 좀 불만을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무료가 아니고요. 위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할인해서 한 3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물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러고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우리 소비자들 지금 법적인 대응도 하고 있는데 국내 소송 가능성 실제로 있을까요? 네. 뭐 보상 방법 자체가 납득이 가진 않는데요. 예. 그 현재 애플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모여서 미국 애플 본사나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있고 또 징벌배상법도 도입되지 않아서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이 아나무인격으로 반성적인 고려도 없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인식을 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소비자 주권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집단소송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판결이 나오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피해 금액에다가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소송에 참여를 해야지만 그 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도입니다. 스스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부 법무법인 측에서는 그런 소비자들을 모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근데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앞서 폭스바겐 코리아도 그렇지만 애플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본사를 해외에 둔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보통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보통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한국 지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보상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판매를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배상 보상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애플 코리아라든지 폭스바겐 코리아가 그 독일이라든지 미국 본사와 달리 국내에서 사업권을 행사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회사가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접는다면 몰라도 사업을 계속한다면은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그렇다면 종전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국내에서의 판매나 이런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고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할 때 이런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뭐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법이 좀 개정되면은 사정이 나아집니까? 집단소송제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피고 상대방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라는 것들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는 초창기에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안 장치를 이용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는 결국은 사업을 접는다면 현재와 동일한 상태에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앞서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의 차이점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징벌적 보상제 그리고 집단 소송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요. 예.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도 있었고 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이나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된 사건들이 잦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또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정도가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도였었는데 만약 이런 이제 집단적 손해배상 제도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금 정착을 한다면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피해 구제 또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정부 개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법무부는 독일 폭스바겐사와 바로 이렇게 협의를 하기도 했는데 애플의 경우 산업부는 네. 우리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처가 아니다. 그리고 공정위도 소송을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이, 기업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미온적인 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예. 예. 이게 정부가 어떤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피해를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좀 자유방임적으로 기업들을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좀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들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의 계속 그 사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당당한지 조금 몇 가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주부 김지은입니다. 제가 올해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학교 앞에 스쿨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30km 이하로 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걸 안 지키더라고요. 아이를 학교 보낼 때마다 되게 불안하고 사실 제가 이제 매일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직장맘이다 보니까 매일 데려다 주지 못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아이를 혼자 보낼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불안하거든요. 제발 내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생각으로 스쿨존에서 서행하는 거, 그 속도 줄여서 다니는 거는 제발 좀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이가 정말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스쿨존에서 서행합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고 안 됐을 경우는 과태료도 그냥 과감하게 매겨서라도 정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는 좀 성숙한 서울시민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잘 지킵시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잠실에 사는 김지은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스쿨존, 그 학교 주변에서 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는 것. 뭐 달린다는 말을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 수준으로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주변을 관찰하거나 좀 집중해서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좀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심해서 그 부분을 지나가고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스쿨존, 아이들 학교 주변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은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뒤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부담 없이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린 맥거번의 Can You Read My Mind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이야기 코너 먼저 만나보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바쁘시죠? 예. 이제 새해니까 뭐 또 바빠야죠. 그렇죠. 예. 뭐 신년회도 있고 이제 예.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아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바쁜 일상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중에 대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에서도 좀 지치더라도 네네. 대게 다리 잡고서 이렇게 쭉 살코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살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발라 먹으면은 그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대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대게는 단백질이 전체 열량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고단백 식품이에요. 그 단백질 비율이 높다는 건 또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성분 중에 칼슘, 철분 등 각종 미네랄하고 또 여러 가지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요즘에 대게 무제한 집도 생겨서요. 예. 아주 그냥 손에 게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실컷 먹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콜레스테롤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을 대게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대게 100g당 콜레스테롤이 62mg 정도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고지혈증 약을 먹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 하루에 콜레스테롤 섭취 권장량이 300mg 이하예요. 사실 대게를 매일 굉장히 많은 양을 먹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즉 고지혈증은 다 콜레스테롤을 먹어서만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의 80%, 5분의 4는 다른 음식을 먹어서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잉 섭취해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 분들은 식이요법을 계속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을 하면서도. 네네. 근데 대게를 먹으면서 또 새우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 대하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것도 먹을 것들이 많은데 대게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떨까요? 네, 새우도 대게와 비슷한 수준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주 과잉 섭취하는 건 당연히 고지혈증 환자들은 조심해야죠. 하지만 사실 이 음식들의 특징이 또 상당히 자주 먹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게 약점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이 먹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크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게하고 이런 새우 같은 것을 그냥 이것만
먹진 않잖아요. 술을 항상 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음과 이게 콜레스테롤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또 그 자체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알코올은 또 알코올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음주가 문제가 되는 게 평소에 양을 잘 절제하던 분도 이 고삐가 풀린다고 하죠.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고 과잉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먹는 음식들 이렇게 술과 곁들여서 먹으면 꼭 탈이 나는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절을 나중에는 못해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 연말에는 연말이라고 술자리 많고 또 새해에는 새해라고 술자리 많으실 텐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게 딱지에 있는 그 내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은 밥도둑이다 이런 말 뭐 흔히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건강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있잖아요. 맛있죠. 근데 사실 건강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 내장 부분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많고요. 또 염분도 또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자주 많이 먹지 않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딱지에 있는 내장이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 명이 갈라 먹어야 되니까 역시 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장게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염분이 가득 차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맛은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드시는 분들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사실 이 간장게장을 비롯해서 이 간장에 졸여서 저장해서 오래 먹는 음식들의 장단점이 뭐냐면요. 장점은 오래 두면 상하는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말씀처럼 이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장 안에 염분 때문에 염분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를 그나마 몸에 가장 좋게 먹을 수 있는 건 좀 쪄서 삶아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시사철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제철에는 간장게장보다는 말씀대로 실제 신선한 게를 구입해서 쪄서 드시거나 조리를 내서 드시는 게 훨씬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과일 얘기를 할 때 껍질에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대게 껍질을 갈아서 그러니까 껍데기를 갈아서 다른 음식에 섞어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게 껍데기는 어떨까요? 대게 껍질에는 키틴이란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소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먹었을 때 흡수돼서 몸에 어떤 건강상의 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롭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특별히 갈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드셔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중에서 키토산이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보면 이 게껍질을 가공해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가공을 해서 키토산을 먹도록 돼 있는 거지 가공되지 않은 그냥 대게 껍질을 갈았을 때는 키토산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말까지 되게 좀 먹고 싶은 마음을 좀 참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요, 가족의 치매 때문에 고민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덜 힘이 들까 궁금한 점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역시 치매 관련 특집 3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의 전시 기관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것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총 5명의 북한 대표가 남북회담을 위해서 조금 전 9시 30분경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회담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네, 서울시가 제천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 문제가 지적됐던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렇게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탈출을 위한 이동식 매트를 전 소방서에 보급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이 대형 화재 인명 구조 대책을 좀 더 살펴보면요. 제천 화재 참사를 키운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이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찜질방이나 목욕장 등 이 다중 이용업소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예. 또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를 구조대원 2명이 1분 안에 설치할 수 있고 또 무게도 가벼운 그런 이동식 안전매트를 현재 시내 전 소방서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제천 화재 참사 때 고드름 제거 출동 탓에 구조대 현장 도착이 늦어졌었죠. 이 점을 또 고려해서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등 생활 안전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 장비를 실은 구조 공작차만 먼저 출동하게 되고요. 대신 구조대원 5명이 탈 수 있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장착한 구조포스는 화재 등 직접 구조 활동에만 집중 투입됩니다. 예, 이런 제도가 잘 정착돼서 큰 이런 사고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벌써 지난해 5월이었군요. 5월에 개장한 서울로 7017. 날도 추운데 근데 야경이 참 멋있어서 찾는 시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로 7017 등 서울역 일대에서 벌인 도시재생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5만 4천여 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조사 분석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봤더니요. 예. 서울로 7017 등 서울역 일대에서 벌인 이 도시재생사업을 결과 일자리 5만 4천여 개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같은 연구에서 현재 한창 진행 중이죠. 세운상가 또 창신 숭이 지역 재생사업 고용 유발 효과는 각각 3만 4천여 명과 300여 명인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 대상인 서울로 7017과 세운상가 등 이 3개의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직접 고용 효과는 5천여 명이었지만 민간 개발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에 따른 간접 고용 효과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도시재생은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이고 이렇게 건설이 다 완공된 후에 운영 관리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버스라든지 시내버스 기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계속 조명을 해왔는데 네. 학원 차량이라든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처우도 역시 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민주노총이 서울시 내 셔틀버스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에 가까운 48.2%가 월 평균 고정 수입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150만 원도 안 된다는 응답자도 18.5%에 이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가 월 수입이 100만 원대이거나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입도 적은데 차량 유지비도 직접 또 손보를 해야 되니까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차량 유지를 위해 매달 개인적으로 수십만 원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55%는 차량 유지를 위한 월 평균 지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대로라면 순수입이 100만 원대가 안 되는 운전자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이 셔틀버스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김선희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 5명,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5명의 북한 대표단이 잠시 뒤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합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대표단 구성 등이 대표 의제고요.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 YTN 뉴스 FM을 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FM 94.5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키스의 Forever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